아, 아. 자, 이제 우리가 배운 개념들을 활용해서 실제 문제들을 풀어볼 시간이에요.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봅시다. 근이 주어졌을 때 미지수를 음, 네. 이 예제는 한 근이 주어졌을 때 그 근을 방정식에 대입해서 미지수의 값을 구하고 그 값을 이용해서 다른 방정식의 미지수까지 구하는 유형입니다. 근을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해의 전위를 활용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한 근이 x는 2라고 주어져 있고 또 한 근이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이 풀이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2차 방정식이 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네, 바로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한다 하는 성질을 이용해야 돼요. 그러면 2를 여기 대입을 하고 마이너스 3을 여기 대입을 해서 a와 b의 값을 각각 구하면 되겠네. 그럼 첫 번째로 x는 2를 대입 어디에? 요 2차 방정식에. 그러면 4 더하기 4a 더하기 6은 빵. 그래서 a가 어떻게 나와요? a가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5네요. 그럼 2단계 두 번째 2차 방정식에 a 값을 대입하고 b 값 구하기. 그럼 이제 두 번째 2차 방정식에 2x 제곱 빼기 2ax 더하기 b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 a 값을 아니까 여기 대입해주면 어떤 방정식을 얻어? 마이너스 2를 넘기면 더하기 5x 더하기 b 요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 우리가 방금 구한 a를 이 식에 대입해서 a 값을 구했으니까 식이 조금 더 깔끔해졌어요. 근데 문제에서 또 뭐를 알려줬어? 요 한근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려줬어. 그러면 여기를 대입하면 우리가 b를 구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입해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2 곱하기 9 빼기 15 더하기 b 너가 빤이네. 그러면 b가 얼마라고? 아, b가 다 넘기면 상수항을 마이너스 3이 남네. 그럼 최종적으로 a와 b 값을 둘 다 구했으니까 우리가 찾는 4ab 값은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너는 플러스 플러스 되고 30 요렇게 나오겠죠. 어때요? 방정식에 근이 주어지면 대입만 잘 활용하면 문제가 잘 풀리죠. 정말 중요한 아이디어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이 예제는 이제 두 개의 2차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값이 주어졌을 때 각 방정식의 미지수를 구하는 유형입니다. 이것도 근은 역시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근이 x 값이 주어졌다는 거는 얘 근이 2라는 얘기니까 요 2차 방정식 하나 대입하고 요 2차 방정식 하나에 대입해서 우리가 뭘 찾는다? a와 b를 찾는다. 그럼 1단계로 우리가 첫 번째 2차 방정식에서 a 값을 구해보자. 그러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a는 0에서 x는 2 대입하겠죠. x는 2 대입하면 4 빼기 6 더하기 a 너가 빤이니까 a가 2가 나오네. 그죠?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두 번째 2차 방정식에서 b 값을 찾아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x제곱 더하기 bx 빼기 2는 0에서 내가 x는 2를 대입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4 더하기 2b 빼기 2는 빵이니까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 아, 그래서 a 더하기 b 값을 구하면 1 이렇게 나오겠네. 어때요?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근이라는 말에 당황하지 말고 각각의 방정식 근을 대입하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럼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이 예제는 어떤 문제냐면 한 2차 방정식 근이 주어졌을 때 먼저 그 근을 대입해서 방정식 안의 미지수를 구하고 그 다음 완성된 2차 방정식에서 다른 한 근을 찾는 유형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도 근은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것이 핵심이지만 다른 근을 찾는 과정에서 오늘 배운 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과 살짝 관련이 있어서 얘는 이제 별표 한 두 개 정도 쳐줄게요. 아, 세 개만 치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2차 방정식 한근이 마이너스 3일 때 상수 k 값과 다른 한근을 구하시오. 이 문제는 두 부분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상수 k 값을 구한다.
그 다음 파트는 K값을 이용해서 완전한 2차 방정식을 만들고 2차 정보가 다 주어진 2차 방정식 만들고 그 방정식의 다른 한근을 구한다. 그럼 1단계로 우리 상수 K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문제에서 이 한근이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x 빼기 3을 여기 대입해야 됐지. 그러면 x 빼기 3을 대입하면 9 빼기 3k 더하기 6은 0이라는 등식이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k 값을 구할 수 있는데 k가 뭐래요? 3k가 15니까 k가 5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k는 5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문제 절반은 이제 해결한 셈이네. 그럼 이제 다른 한근을 찾아보자. 그럼 이제 k는 5를 원래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다른 근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k 값을 5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원래 주어진 2차 방정식이란 애가 얘라는 걸 내가 알았어. 그러면 우리 이 다른 한근을 찾아야 되는데 한근이 뭐라고? 문제에서 마이너스 3이라고 줬잖아. 한근이 마이너스 3이라고 줬는데 이제 다른 한근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다른 한근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오늘은 아직 2차 방정식을 푸는 좀 특별한 기술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해이 전위를 이용해서 여러 숫자를 대입을 해보면서 찾자. 그러면 x는 0부터 대입을 해볼까요? 계산이 쉬우니까. x는 0을 대입하면 너는 6은 0이니까 거짓이네. 그럼 x는 1을 대입해볼까요? 그럼 너도 12는 0이니까 너도 거짓이네. 그죠? 잠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의 양수를 계속 대입하면 x제곱도 양수, 5x도 양수, 6도 양수니까 좌변 전체가 항상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양수가 0과 같아질 순 없으니까 아마도 다른 해가 양수가 아닐 것 같아. 야, 그럼 음수도 대입해볼까? x-1부터 x-1을 대입을 해보니까 너가 2가 0 이렇게 나오네. 그럼 너도 거짓. 그럼 좀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x는 -1을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아, 대입을 해보니까 0은 0. 아, 드디어 얘가 참이 되었네. 그러면 뭐야? 너가 방정식의 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일단 k가 5고 다른 한근은 x는 -2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새로운 풀이 방법이 필요할까? x-2라는 다른 한근을 찾기 위해서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봤죠. 근데 지금 운 좋게 몇 번 만에 찾았지만 만약 해가 분수거나 엄청나게 큰 수면 이렇게 찾기가 매우 힘들 거예요.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그래서 수학자들이 일일이 이렇게 숫자를 대입하지 않고도 2차 방정식의 해를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 방법들을 다음 시간부터 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지루하게 하나하나 다 대입해보는 과정을 경험해본 거는 뭐야?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왜 필요한지 조금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잘 숙지한 다음에 새로운 방법으로 방정식을 풀이를 해봅시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주제가 뭐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형태를 배웠죠. 그러면 얘는 2차식 모든 항을 다 정리해서 x에 대한 2차식 이꼴 0으로 만드는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거를 2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주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뭐야? 2차 방정식이 될 조건. 뭐였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했어?
반드시 최고차인 계수가 너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A가 0이 아니어야 돼. 2차 한이 사라지면 2차 방정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세 번째 주제,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란 뭘까요? 아, 너는 2차 방정식 값을 참이 되게 하는 x값. 그래서 이 문제가 주어져 있다면, 이 해가 주어져 있다면 값을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했을 때 그 식이 참이 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2차 방정식의 첫 시간 어땠어요? 2차 방정식이 뭔지, 그리고 2차 방정식의 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기를 바라고, 특히 2차 방정식에 해는 대입하면 식이 참이 된다. 이거는 사실 나중에 고등학교 내용까지 가서도 계속 사용될 중요한 성질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항상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는 게 항상 중요해요. '아 이거 쉬운데.' 하고 가볍게 넘기지 말고 항상 그 의미를 좀 깊게 생각해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마지막 문제에서 느꼈던 그 지루함을 좀 해결해 줄 2차 방정식을 푸는 좀 멋진 방법들을 배울 거예요. 미리 조금 살짝 알려드리면 인수분해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다.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을 한번 복습하고 오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재밌는 내용으로 한번 수업을 해 봅시다.